1243명 사망한 가스기사의 문제 참사 서울고검은 심리제기구 반드시 유죄 엄벌 선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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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로 134 항소심 스모킹건 나왔다. 검찰은 2심 재판 후에 공판 재개 신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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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재판부는 공판 재개 신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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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재판부는 항소심 공판 즉각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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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공정 보도를 위해 취재에 임해주신 언론사와 기자님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4년 새해 첫해 기자회견은 가습기사 유림제 참사로 인해 운명하신 1843명 영령들이 하늘에서 지켜보시고 유가족 및 6천여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어떤 눈물이냐? 바로 피 눈물입니다.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자식, 친족들이 1843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가습기사 균제 참사 피해자와 피해단체들, 시민환경단체들이 유공특허 스모킹건 나왔다. 사인적 사용법 부실기소, 부실심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인체유해 가능한 사전인지 등 모든 것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하는 기자회견입니다. 특히 검사들은 죄송합니다. 우리 뒤늦게 참석하신 가습기사 균제 박희정 대표님께서 좀 막 호흡기가 곤란하시고 힘이 드신데 오시다 보니까 늦어져가지고 조금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스모킹건 심리를 위한 공판 재개를 반드시 신청하여 억울한 우리 7,800여 명의 가습기사 균제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2심 재판부는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가해기업을 반드시 단죄하여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는 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다시 한번 기자회견 전에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혜정 대표님 오셨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손피켓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벌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슴 높이를 한번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자회견은 불법이기 때문에 제가 선창하면은 여러분들은 마지막 고를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스모킹건 심리를 위한 공판재개 신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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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법원은 SK케미칼, 애경, 이마트를 반드시 유죄로 강력하게
형사 처벌하라! 먼저 가스길 살균제 참사로 인해 운명을 달리하신 1843명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어서 우리 박혜정 대표님이 늦게 좀 참가하셔가지고 숨을 고르는 동안 송은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님의 기조 발언이 먼저 있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공익감시민권회의 대표 송은학입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심한 감기 몸살에 걸려서 지금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발언을 아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스모킹 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960 현재 SK가 그 당시 취득했던 특허 내용 그 자체입니다. 이 특허는 1992년 1월 31일부터 960 현재 SK가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3년 1월 12일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26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96년 4월 22일 등록이 허용된 소비자용 살균 조성물 특허입니다. 소비자용 살균 조성물, 일종의 물질 특허입니다. 그 당시 특허 번호는 공고된 번호는 1996-005-5160입니다. 이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기본적으로 이 물질을 흡입할 경우 알레르기 등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로졸이나 스프레이 등 형태로 살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것을 흡입하면 스프레이라든가 에어로졸로 보다 잘 흡입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특허청은, 그리고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질병청 등은 이 특허를 제대로 인체에 대한 유해 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특허로 등록하고 마구마구 팔아먹도록 허용하고 눈감아줬습니다. 반드시 유죄로 엄벌해야만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내용이 검찰의 기소 과정에서 제대로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전혀 기소 내용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따라서 판사 역시 아무런 심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1심에서 무죄를 판결했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이 새로운 증거, 스모킹 건에 입각해서 새로운 기소와 심리를 하도록 촉구하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전혀 강강무소식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황은 옆에 계신 박혜정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어떻게든 검찰이 이번에 법원이 심리를 제기하지 않고 만약에 무죄를 연도한다면 이 사람들은 SK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건강을 상실케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살인적 공범 관계에 있음을 저는 확실하게 단언합니다. 반드시 엄벌해야만 마땅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가습기 살균제 재판의 제일 스모킹 건을 우리 박혜정 대표님께서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기된 스모킹 건에 대해서 심의도 하지 않고 아무
검찰은 증거를 제출했겠지만 판사가 읽어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박혜정 대표님께서 항상 여기에 대해서 집회도 하시고 또 그다음에 검사 면담도 하고 통화도 하고 해서 이 모든 내용을 우리 박혜정 대표님께서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환노연 박혜정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 확인 피해자 연합 대표 박혜정입니다. 저희 피해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저부터도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뛸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허겁지겁 오느라고 왔는데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좀 전에 송은학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SK의 특허 관련해서 그 특허가 나기 전후에 특허를 출원한 이후로 생각이 되는데요. 92년, 93년에 3년경에 가습기 살균제는 최초 판매가 1994년 11월입니다. 그런데 1994년 11월 판매되기 이전에 특허를 전후로 해서 가습기 살균제 시제품을 SK가 사내에 풀어놓고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 제품이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제품입니다. 이거는 판매된 제품이 아니라 92년, 93년도에 판매 신고도 하지 않고 허가 없이 그냥 분명히 흡입 독성이 예고되는 독성이 예고되는데도 독성 실험을 하지 않은 채로 사람을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채로 사내의 시제품으로 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게 만들어서 이 제품 사용 피해자도 이미 망자가 되셨고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로 제가 이 통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제품 통만으로도 특허에 대한 부분을 용인해주고 그 특허를 신청한 SK와 함께 공범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제품의 뒷면에는 이 제품뿐만이 아니라 1994년 그 제품을 판매 신고하고 SK가 판매를 하고 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이걸 세정제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세정 성분은 하나도 없고 미생물 번식 억제 성분만 있었습니다. 특허 자체가 가습기용 살균제로 특허를 냈기 때문에 이걸 특허로 내면서 이걸 그대로 살균제로 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흡입독성 실험에 대한 부분을 거치고 나서 그랬더라면 이 제품은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정제로 사기로 신고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정 성분이 1%도 없는데 성분 표기에 분명히 미생물 번식 억제 성분 1%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생물 번식 억제 성분 1%의 이 살균제를 세정제로 사기쳐서 신고를 하고 그 세정제의 사용 방법은 원칙적으로 닦아서 헹구고 말려서 사용하는 세정제의 용도를 사용하게끔 그렇게 사용 방법을 안내한 것이 아니라 특허를 낼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분무나 스프레이, 에어로졸 형태로 물과 희석해서 사용하면 효과가 극대화된다라는 방식으로 해서 살균제에 넣어서 분무해가지고 흡입하도록 그렇게 사용 방법을 잘못 안내했기 때문에 그 잘못 안내하고 이 제품을 쓴 피해자들의 임상 결과가 전부 우리나라는 이제 그 데이터 자체가 전산 데이터 자체가 2002년부터 구축이 돼서 건강보험공단 그 빅데이터 안에 2002년 1월 1일부터 이 제품을 사용하고 그로 인한 그 피해 증상이나 이런 증상들이 피해자의 몸을 통해서 진료나 처치나 수술을 했던 모든 투약 처방을 받았던 모든 기록들이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부는 진실험을 하거나 이걸 독성을 몇 %로 희석을 해서 이게 독성이 있다 없다 그런 인과관계를 밝힐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게
독극물인지도 모르는 채로 잘못 안내된, 사용 방법이 살인적으로 잘못 안내된 제품을 사용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 지금 1850명 가까운 피해자들이 사망을 했고 지금도 사망자가 줄을 잇고 있는데도 증거 증상 명확한 사람조차 전부 피해 인정을 안 하면서 그걸로 인과관계가 다 마치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인과관계가 밝혀지는 것처럼 그렇게 재판부는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똑같이 자기들이 무슨 독성에 대한 어떤 전문가도 아니면서 이것이 독성에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를 그걸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다퉈야 할 심리는 이것이 독성이 있다 없다, 지실험을 통한 독성이 있다 없다를 따질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용으로 인해서 그 데이터가 모두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빅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잘못 안내된 사용 방법과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로 분명히 아주 과학적이고 확실한 진단 방법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13년째 임상 노출 용역 사업이라는 용역 사업으로 정부나 그 해거리 카르텔 안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환경보건 시민센터라는 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이런 제품들을 두고도 스모킹 건인 잘못 사용된 살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한 부분을 뒤로하고 이걸 자기들이 인과관계를 밝힌다고 지실험을 통해서 또는 의사들이라고 해서 의사들이 직업 건강 환경과 무슨 뭐 보건 환경과 이런 의사들이 우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건강 피해를 등급으로 나누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나누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증거와 증상이 명확한 피해자들조차도 피해 인정도 하지 않으면서 언론상에는 모든 피해자들이 피해를 인정받은 것처럼 허구한 날 5천 몇백 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는 둥 하면서도 그에 따라서 이분들이 잘못 나누어진 등급으로 호흡량 검사만 해가지고 나누어진 등급으로 피해 판정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도 정부에서는 이게 전부 다 가해기업 봐주기에 배보상 규모 줄여주기에 위한 그런 어떤 용역 사업을 수행하고도 피해자들에게는 아픔을 주고 모든 국민과 언론을 호도해서 저희는 정말 2차, 3차 사기당한 느낌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재판부에서조차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는 가해기업 변호가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검사는 이 스모킹 건인 부분을 단순히 제출만 했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현재 중앙지검에는 담당 검사조차 전부 다 전출가고 이걸 책임질 수 있는 검사가 없는 상태에서 1월 11일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채 저희가 아무리 공판 재개 신청을 해도 이 스모킹 건에 대한 그 공판 재개를 하지 않고 저렇게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피해자를 그냥 죽으라는 소리인데 정부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같이 SK와 공범인 관계로 만들어 놓고 SK를 끝까지 비호하면서 SK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었습니다. 1850명이 사망한 원인을 제공한 SK가 어떻게 무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하고 이 제품을 최초 특허를 내고 특허를 허가해준 정부 특허를 내고도 흡입독성에 대한 부분을 예견하고서도 흡입독성에 대한 실험을 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하기 이전부터 사내의 그 임직원들을 통해서 임상실험을 하고 사람을 상대로 한 임상실험을 하고 그 임상실험의 결과가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흡입독성도 실험하지 않은 채로 세정제로 사기쳐서 이걸 세정제 사용 방법도 아닌 독극물을 사용할 수 있는 흡입독성의 사용 방법으로 잘못 안내한 부분을 반드시 검찰에서는 다시 공판 재개 심리를 신청을 해서 재판부에서는 이 심리 신청을 받아들여가지고 단순히 그냥 지금 현재 있는 독성을 가지고 끝도 없이 재판의 결과가 나올 수도 없는 독성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용 방법이 살인적이었다. 이 명확한 부분을 이덕환 교수님이 매번 칼럼을 3,000여 편을 넘게 쓰시는데 이분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이 살인적인 사용 방법이었다이고 이것은 어제 그 담당 검사였던 춘천지검으로 발령이 난
그 김방글 변호사하고도 이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덕환 교수님한테도 자료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받고 나서도 이걸 심리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간 저희가 무엇인지, 이 판사나 검사나 가해기업의 변호사들이나 모두 다 한통속이고 정부도 한통속이고, 이게 부패 패거리 카르텔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재판부는 2021 노 134 재판부는 반드시 공판 재개 신청을 받아들여서 공판을 재개하라! 끝까지 이렇게 외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의원의 박혜정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일 스모킹 건을 검찰에서 다 제출했다고 얘기를 하셨죠? 했지만 중요한 거는 심리를 하지 않았고 다루지 않고 언론에서도 아무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을 다시 다뤄서 이 재판을 공판 재개해서 다시 다뤄라는 우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들과 단체대 대표 입장이시죠? 예, 그러면 우리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님의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해줘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2년이 지나도록 정부와 기업이 유착해서 유가족들을 2번, 3번 죽이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폐자 등 유공특허가 스모킹건, 살인적 사용법 등 부실기소, 부실심리 강력하게 우리는 규탄하고 인체 유해성 가능성, 사전인지 등 중형 선고해야 합니다. 9, 60, 현, SK 특허가 스모킹 건이다. 60이 1992년 1월 31일부터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1993년 1월 12일 출연하여 같은 해 8월 26일 공개한 뒤 공개번호 특 1993-0016 017 96년 4월 22일 등록이 허용된 사용자용 살균 조성물 특허에 따르면 이 물질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할 경우 인체에 위하다. 이 물질 인정하면서도 에어로졸이나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명시하는 등 살인적 사용법을 부추겼고, 정부 역시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입증하지 않고 특허를 내주는 등 공범관계에 있다는 것이 틀림없다. 검찰이 유공특허에 명시된 인체 유해 가능성, 사전인지 및 살인적 사용법 등을 집중 부각하지 않는 등 부실기소로 일관하여 원심 판결에 무죄를 자초했고, 항소심에서도 부실심리에 이어져서 유죄 안보를 장담하기 어렵게 되었다면서 지난 12월 28일 공판 재개 신청서를 검찰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아직도 심리 재개를 약속하지 않고 있다. 어제 1월 4일 검찰에 다시 공판 재개 촉구서를 신청하고 즉각 수용을 할 것을 촉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7,891명 피해자 발생과 1,843명이 사망한 환경대 참사로 가족 등을 포함하면 최대 수만 명이 아직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 등 각종 불행과 행정을 사투를 벌이고 있다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최악의 참사다. 1월 11일 항소심 선고 때 가해 기업을 강력한 중죄로 엄벌해야 한다. 1843명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서울고법은 심리재개 후 반드시 유죄 엄벌 선고하라. 2021로 134 항소심 스모킹건 나왔다. 검찰은 2심 재판부에 공판제게 신청하라는 하라는 문장 등이 인쇄된 현수막을 들고 유해 가능성 사전인지 세정제 협의 검찰과 사법부를 규탄하고 공판제기와 엄벌 주형 선고 등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 친절하신 경찰 분들께서 구호 제창 안 되니까 제가 힘차게 제창하겠습니다. 검찰은 스모킹건 심리에 의한 공판제기 신청하라! 서울 고등공원은 SK케미칼 애경 이마트를 유죄로 강력하게 형사 처벌하라! 서울고법 제형사 5번은 SK케미칼 애경 이마트를 유죄로 강력하게 형사 처벌하라! 이어서 피해자분 발언 있겠습니다. 이기봉님 나오셔서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이기 전에 월남 참전 고엽제 피해자입니다. 그럼 제가 발견한 거는 고엽제하고 가습기에 클로로라고 하는 독극물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저 클로로가 얼마나 무서운 독극물이냐. 이 다이옥신이라는 게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고 배합 과정에서 생성되는 독극물인데 100년이 돼도 이 땅속에 묻혀도 사라지질 않는 독극물입니다. 그런데 이 클로로가 그 고엽제 쪽에 보면은 클로로가 기한이 없어요. 수십 년이 돼도 오늘도 접수받고 지금 50 몇 년이 됐는데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그런데 환경부에다가도 내가 서면으로도 내가 설명을 했고 토론에서도 설명을 했어요. 이 클로로에 대해서. 이 클로로가 1914년도 세계 제1차 대전 때 벨기에에서 프랑스군을 향해서 그 클로로로 만든 그 화공 가스를 갖다 살포했는데 5,000명이 적사하고 1만여 명이 폐에 그 심각한 데미지를 입었을 정도로다가 상당히 무서운 독극물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고엽제 쪽에는 후유증도 아니고 후유증. 그러니까 비슷하다. 쉽게 얘기해서 고엽제 쪽에 비슷하다. 그런데 또 경도예요. 경도. 아주 가벼운 상처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가습기 살균제 쪽에서는 경미나 경도나 똑같은 말하자면 약한 쪽이다. 그런데 는 고엽제 쪽에서는 54만 원을 수령하고 가습기 살균제 쪽에서 17만 원을 수령하는데 그 환경부에서 내가 서면으로 통보를 했고 그리고 토론회에서 기자들, 의사들, 변호사, 환경부 차관, 환경부 이런 지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발표를 했는데도 귀담아 듣지도 않고 기자들은 메이저 신문 기자들은 기사화를 안 합니다. 왜? 대기업 광고 때문에. 그러면 대기업에서 이거를 수의시에서 만들었냐? 어디 무슨 구내식당에서 만들었냐? 그게 아니고 이 연구실 화학을 전공한 석박사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 작업 지시가 클로로 하나만 들어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내가 그걸 지금 외우질 못하는데 여러 가지가 배합되는데 그 작업지 시서가 내려갔어요. 그리고 각 대기업 연구실에 화학을 전공한 석박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클로로를 만드는 유택의 프리츠 하버라고 하는 그 16회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그 프리츠 하버를 모를 리가 없다고 그 석박사들이. 그런데 우리는 재래시장 가면은 사과깨자구에 무슨 피부약이니 연고 무슨 뭐 무좀약이니 이런 걸 가정에서 만든 걸 우린 산 게 아니고 정부에서 품목 허가를 받은 정부에서 개런티를 한 약을 우리는 안심하고 샀다는 얘기지. 그게 살인제인 줄 모르고 살균제로 알고서 우리 샀다는 얘기지.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이걸 축소시키고 내가 일례를 들어서 내 다음 블로그에 내가 천주교 그 스테파노라고 하는 세례명이 있는데 LA의 카탈이라고 라는 그 우리 자매 모르는 사이지만 그 친구가 됐어요. 댓글을 뭐라고 썼냐면 이거 미국 같으면 배보상이 엄청날 텐데. 그래서 내가 답글을 뭐라고 달았냐면 그건 미국 거긴 사람들이고 우린 짐승하고 인간하고 중간쯤에 있는 우리 그런 부류다. 내가 그런 말을 했을 정도로다가 정부에서는 우리를 진짜 해도 넘어올 정도로다가 그렇게 간과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결 못하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기복 그 피해자분께서는 늘 함께 나오셔서 클로로 근데 독 같습니다. 1차 대전 때 그걸 강조하셨는데 그 원료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하시고 또 새겨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박혜정 대표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고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기복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클로르라는 것이 사실상 이게 우리 그 미네랄이라고 하는 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수돗물에도 그 염소 성분이 클로르 성분의 일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EPA에서는 가습기를 사용할 때 생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미네랄이 있는 수돗물이 아니라 생수를 사용하라고. 거기 생수를 사용해서 흡입을 해야만 안전하다고 그렇게 가습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했는데 우리는 생수도 아니고 수돗물에다가 이 독극물을 섞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흡입하라고 그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도 지금 그 사용 방법 잘못 안내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가해기업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는 증거 증상이 있어도 피해가 아닌 걸로, 죽어나갔어도 피해자가 아니고 경미한 증상인 걸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제품이 1992년에서 93년도 제품인데 환경부와 이걸 여기에 패거리 카르텔에 묶여있는 환경보건 시민센터는 이걸 1996년부터 1997년에 판매된 제품이라고 그렇게 사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모르게 국민이 모르게 사기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이 사기치지 못하고 더 이상 정의가 이 땅에 살아있고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지도록 저희 피해자들도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지도록 이 대한민국이 내 조국인 것을 좀 인정할 수 있도록 이 사법부도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심리를 제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자님들은 그 포토타임으로 사진을 한번 촬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손피켓을 머리로. 아니, 단체 사진처럼 예. 지금 너무 기니까 뒤에 이쪽으로 나오셔서 같이 지금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줄로 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줄로 쓰면은 이게 안 나와요. 자, 아니, 좀 얼굴 나가셔서, 나오게끔. 자, 가지고 계신 손피켓을 머리 위로 자,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길어서 얼굴을. 조금만 더 들어가시고. 근데 얼굴 자체가 안 나온다니까. 전체 사진을 좀 잘 찍어주세요. 자, 티켓을 우선 머리 위로 이렇게 올려주십시오. 머리 위로. 네, 번쩍 최대로 높이 들어주세요. 머리 위로. 하나, 둘, 셋. 다음에 가슴 높이로
티켓을 가슴 높이로 더 내려주십시오. 가슴 높이로. 자, 카메라를 다 보시고요.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리 즉각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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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중 피켓팅과 구호를 검찰은 재판부에 공소 재개 즉각 신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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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집회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과 예, 집행요원, 다시 한번, 불법행위에 자, 대한 증거 우리 자료를 위해 피해자 한 분 한번 늦게 오셨습니다. 임재희님 말씀을 듣고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있겠습니다. 어제 검찰에 갔었습니다. 이거 공판 재개를 해달라고 서류 접수를 지난 12월 28일날 했고요. 우리 대표가 전화상으로 수차례 연락을 했음에도 결정된 것이 없다, 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고 핑계를 하면서요, 그 대답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누가 결정하는 것인지 연락처라도 좀 알려달라고 그래도 못 알려준대요.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어저께도 씨름을 하다가 김방글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요, 1심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피해자들은 전혀 아는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고, 어찌됐거나 1심은 무죄로 나왔으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이제 항소심에서 지금 새롭게 우리가 제출한 그 증거 증상을 이거 전혀 2심에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다뤄주십사 하고 어제 또 다시 그 촉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각해서 정의로운 검찰 말로만 하지 말고 참 진정 정의로운 검찰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거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 이거를 참 이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안을, 이거 11일 날이 선거일인데요,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다시 다퉈볼 수 있는 것이고 끝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무엇을, 과연 어떻게 잘못을 했는지, 어떻게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거를 명확히 따져본 다음에 용서를 해도 하는 것이고 그만둬도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돈이 다가 아니라 우리 행복 추구권 어쩌고 하는데, 그러면 뭐하러 그 사람들 싸웁니까? 나 이 추운 날씨 그 사람들 싸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사, 또 잘못된 것이니 바로 잡아달라, 이것을 호소하는 겁니다. 왜 안 들어줍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 검사가 반박도 못해요. 변호사들이 논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반박도 못해요. 내가 만나자고 했습니다. 잠깐만 한마디만 하겠다고. 바쁘다고 뿌리치고 도망가요. 피해자가 검사를 붙들고 할 말이 있다는데 도망갑니까? 왜?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는데 뭐 때문에 피하고 왜 반박조차 못합니까? 틀렸으면 반박해야죠. 잘못됐으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알려서 이거 이렇게 잘못됐다 알려주고 바로 잡아라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정말 카르텔이 뭔지, 부조리가 뭔지, 무엇이 불법인지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알고 싸워도 싸워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선진국 뒤꿈치도 못 갔어요. 잘못을 알고도 그걸 뭉개고 잘못 없다고 하고 끼리끼리 힘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뭉개요. 그냥 세상에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네 가족들이, 자기네 처자식이
살인을 당했다라면은 그 사람들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하도록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상식에도 안 맞는 일입니다. 검사 똑바로 하세요. 잘못된 거를 분명히 짚어서 이거 이렇게 잘못됐다 반박하고, 변호사 엉뚱한 논리를 끌어다가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요. 잘못을 알고 잘못했으면 인정할 줄도 알아야 멋진 시민입니다. 재판장님, 올바로 판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수차례 진정서를 넣었음에도 거기에 대한 말 한마디 없어요. 5분만 할애를 해주십시오. 사정을 해도 변호사 통해서 하랍니다. 우리 이렇게 피해자들이 변호사 살 돈이 어디 있어요? 병원 가서 치료받기도 급급하고 먹고 살려니까 하던 일 제쳐두고 아픈 사람 간호한다고 거기 매달리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변호사를 삽니까? 변호사하고 얘기하래요. 우리 변호사 살 돈 없으니 재판장님 나 5분만 주십시오. 수차례 사정을 했어요. 안 들어줘요.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검사도 변호사도 재판장도 피해자들의 목소리, 피해자들의 억울한 거,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이것을 들어주는 것이 첫째입니다. 왜 안 해줍니까? 이번에 항소심 똑바로 재판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잘못된 거 똑바로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합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건국 1위의 한국전쟁 이후 1843명이 사망하고 8천여 명이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전기적으로 수십만 국민들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족, 내 친척, 내 자식, 내 가족들이 이것을 겪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이런 화학약품 바이오사이드 환경대 참사는 없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함께 외칩시다. 대한민국 검찰은 2심 재판부에 공판적에 신청하니 신청하라! 신청하라! 검찰은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모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를 들어줬다고 하지만 심리에는 하나도 되지 않았기에 이 지금 열날 일어났고 힘든 환자분들이 나와서 외칩니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이 모든 것은 우리 일이고 우리 가족의 일이고 내일입니다.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